G7 회의에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조기 귀국한다고 해서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G7에 가는 거는요, G7 회의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뭔가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거나 각국에 필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보다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얼굴 보고 만나고 또 간 김에 그동안 좀 적적했던 나라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1박 3일 회의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먼저 나갔고 G7 회의가 지금 현재 이 시간쯤 거의 끝났지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서방 7개국이 모여서 단결을 가시하는데,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혼자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먼저 나와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이 규탄하고, 또 회의장 안에서도 메르켈 등 나머지 정상들이 트럼프한테 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트럼프가 한 4년 만에 G7에 복귀했지만은 여전히요, 트럼프가 먼저 귀국하는 모양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 이재명 대통령 목표는, 자, 트럼프하고 회담하고 또 한미일 회담하고 일본과 회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한미일 회담도 날아가 버렸고, 또 미국과 한국의 회담도 날아가 버렸고, 또 일본과의 회담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만나기는 만날 것 같은데요, 일본이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김이 빠져버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G7이 기적이 없으면 공동 설명을 못 낼 것이다. 미국 G1 대 나머지 G6 간의 대결이 지금 수년째 반복돼요. 바이든 때 좀 나아졌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에 7년 전에 트럼프가 G7 회의에서 관세 충돌을 나머지 국가와 했던 것, 지금 그런 것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리 날아갔어요. 캐나다 알버타주의 캘거리, 동계 올림픽 했던 캘거리에서 100km쯤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죠. 캘거리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100km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멀리 갔는데 사실상 G7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호주 간의 정상회의가 짧게 있었다고 어제 저녁부터 보도가 나왔지요. 그래서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G9 가입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G7이 좀 더 이 대상을 확대하자. 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과거 중국을 내보내고 또 러시아를 내보낸데 후회한다라는 입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집어넣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력이 총체적으로 지금 6번째쯤 된다. 지도력, 경제 및 정치 영향력, 군사력, 그러면서 일본이 8번째다. 프랑스가 7번째. 저는 동의 못합니다. 한국은요, 객관적으로 따져서 세계에서 한 3, 4등쯤 되고요. 더 나아가서 G7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한국이나 호주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번에 이 회의에서 G7을 G9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론도 되지 않고, 사실상 맹주국인 미국이 따돌림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잠깐 가서 얼굴만 내밀고 곧바로 조기 귀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G7 회의는 아무것도 아닌 회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없는 G7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G9 같이 이런 것은 언론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이 G7 회의 참석을 실용 외교라는 입장으로 포장해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통상 문제도 한쪽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상과 관세 문제는 미국 트럼프 주대로 트럼프가 제기한 것이지요. 세계 국가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통상 관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상 관세 문제에서 미국이 이익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 보고 손해를 바라는 게 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협상이 잘 진행되는 10개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 또 한국도 협상이 잘 진행되다가 수독이 됐죠. 정권 교체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개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 10개 국가가 3개월 시한인 7월 8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2개월 연장을 해주지만은 그 10개 국가에 들어가지 못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상 문제는 한쪽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덕을 봐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가 생기기 이전의 국제 질서에 관한 원론적 언급이고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미국이 이익 보고 너가 손해봐라. 그런데 너가 손해도 아니다. 너는 과거에 미국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챙겼으니까 이제 미국이 그 너네들이 본 이익을 좀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공평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발 통상 관세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우려하는 것은 반미 좌파적 정권의 성격, 그거는 분명히 맞지요. 한국 이재명 정권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DJ, 또 과거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그래서 한국이 항상 좌우파가 갔다 왔다 집권하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좌파 정권의 이런 타이밍이 되었다. 그런데 역대 좌파 정권보다 가장 강력한 좌파 정권이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야당이 질이 멸렬해져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의 현안은 여태까지의 우호적인 관점에서의 현안보다 적대적인 관점에서의 현안이 제일 많은 상황이다. 자, 이 속에서 반미 좌파 한국 정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미국의 정보 수집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할 때 반미 좌파적 시각으로 미국의 양다리 전략, 즉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도 가깝고 미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는 실용 외교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한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느냐? 저는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외교 안보 통상의 핵심 라인들이 전부 반미 자주파들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한테 호락호락 끌려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색깔을 계속 드러내면서 가자. 그래서 말로는 미국한테 굽신거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선을 꺼놓고 대하자.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미국이 모릅니까? 아마 트럼프가요, 지금 빨리 돌아가서 무슨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NSC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은 그건 핑계일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 구미도 당기지 않고 G6가 전부 G1인 미국의 적대적이고 또 별로 보기 싫은 사람들도 왔는데 굳이 미국의 입장에서 여기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왔다 얼굴 보여주고 악수하고 바로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구석에서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도 트럼프가 할 의사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런 형태의 해동이 있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것 외에 약간의 지금 현안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또 좀 그래도 지난번에 전화보다는 길게 서로가 속을 털어놓는 그런 약식 미팅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는 게 회의장 한 구석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둘이 잠깐 이야기하는 거. 지난번에 보면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바티칸에서 그 의자 갖다 놓고 잠깐 둘이 넓은 홀에 의자 2개 딱 놔놓고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풀 어사이드 미팅이에요. 트럼프가 아무리 급해도 한국의 신임 대통령인 이재명과 풀 어사이드 미팅 20-30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거는요, 아예 그런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성격을 보인 거예요. 지금 나머지 G7 국가나 초청 국가의 정상하고는 트럼프가 다 익히 봤던 사람이에요. 새로 뽑혀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뽑혀온 유일한 사람이 한국의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특별한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갔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NSC 회의를 굳이 지금 열 것도 없고 테헤란을 떠나라고 트럼프가 SNS에 글도 올렸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결론 날 상황도 아니고 미국이 여기서 중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 때문에 트럼프가 만나지도 않고 급급 귀국했느냐. 저는요, 한국의 좌파들이 트럼프라는 사람, 미국의 정권의 성격, 또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실체, 마가라는 것의 실체,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킹 시위와 열병식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실용주의라는 말을 저는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이라는 거는 니하고도 잘 지내고 니하고도 잘 지내. 너둘이는 적인데 나는 양쪽하고 잘 지내겠다는데, 미국의 해거스에서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리라 안보회의에서 일찍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소리를 버리라 이랬어요. 근데 한국은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미국이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중국하고의 관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노선에 섰고, 대만도 그렇게 섰잖아요. 그런데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동맹의 강도가 한때 제일 높았던 한국이 그런 시각을 유지하지 않고 있고, 또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문제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실용 외교라고 포장을 하면서 통상은 서로가 이익이 돼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서로 이익 보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까? 너가 재미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이게 지금 트럼프식 통상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대고 너도 이익 보고 우리도 이익 보자라고 실용 외교 이야기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는요, 오히려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재 돌아가는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미 좌파적 시각만으로 트럼프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번에 짧은 미팅도 불발된 것이 천만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났더라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데 한국이 G9에 들어가겠냐. 또 현재와 같은 반미 좌파적 실용외교 운운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팅을 한들 잘 되겠느냐. 선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20조를 투입해서 US 스틸을 갖다가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돌아가게 투자해라. 투자한다고 너네들한테 뭔 보장은 안 해준다. 그런데 너네들이 이제 미국에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미국 안에서 공장을 돌려서 벌어가라. 그래서 미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국의 과거에 세계 최고였던 US 스틸 공장이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돌아가는데 너 그 돈으로 미국의 US 스틸 좀 돌아가게 해라. 여차하면 뺏어버리게. 이거예요. 일본이 그걸 알면서도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승인을 해준 것은 미국 땅에서 공장 돌리면 그것은 여차하면 우리 거다. 너 그 돈으로 우리 거를 잘 수리하고 우리 국민들 고용도 늘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식 실용 외교, 트럼프식 통상 관세 대책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이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국방 정책의 전략적 유연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에서 중국 포위 구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요, 이런 이해가 되고 나서 미국을 만나든지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미 좌파적 입장에 입각한 실용 외교라는 말은 웬만하면 미국 트럼프 앞에 가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가 G7조차도 웃기게 여기고 있는 마당에 그야말로 형해화되어서 껍데기만 남은 G7에 G9으로 들어가겠다고 얄팍한 꿈을 꾸고 있고, 그것을 마치 대단하게 가능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이 웃기고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 한은 한국의 G9 가입을 반대할 거예요. 호주는 찬성하겠죠. 한국은 반대할 겁니다. 이런 엄정한 현실에 대해서 인식이 있지 않고는요, 자, 실용 외교라는 그런 엉터리 포장으로 미국의 근처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다만 미국은 7월 8일이 지나고 나면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은 광범위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자, 빨리 미국과 성의 있는 협상이 진행되어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은요, 말로 하지 마라. 우리가 이야기한 7월 8일 그리고 통상 관세 협정 마감 시한을 존중해서 너네들이 최대한 시간만 한두 달 더 주면 마무리 짓겠다라는 성의를 보여라. 지금 그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실용 외교 운운하다가 젖될 수 있습니다.